안녕하십니까. 2022년 오늘이 9월 13일이네요. 오늘은 HLB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NDA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양권 회장에 대한 유상증자 미참여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요 두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서 한번 저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HLB는 과거 오랫동안 투자 자문을 해드렸었고요. 지금도 매우 관심이 큽니다. 늘 관심이 높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의 참고사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충분히 전파되었고 지금 22개월이라는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대조군 대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간 사례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심각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년 초에 FDA에 간암 신약 승인 신청을 하고 선양낭성암은 올해 안에 신청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가 되었죠. FDA 승인을. 자, 그래서 지금 그 사전 협의 이 프리-NDA 미팅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리-NDA에 대해서 지금 되게 예민합니다. 자, 왜 그러냐? 과거에도 제가 이제 HLB를 이제 자문할 때 이 프리-NDA에서 막혔거든요. 이 선양낭성암은 올해 안에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NDA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프리-NDA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희귀암이라 인허가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2년째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계속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저도 생각을 했다가 다행히 베트남 쪽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 이슈가 벌어서 급등을 했을 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자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프리-NDA가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왜 프리-NDA에서 막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살펴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마우스가 이쪽이군요. 자, 이분은 지금 이제 안혜영 전 FDA 부국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NDA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NDA가 일단 뭔지 좀 체크를 하자면 신약 허가 신청 전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신약 허가 신청에 충분한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신약 허가 신청에,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약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FDA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그 전에 사전에 서류 심사,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면접을 보기 전에 우선은 서류 심사를 하듯이 프리-NDA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심사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며 프리-NDA 미팅에 신약 허가 여부에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리-NDA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면접 서류를 낸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면접 서류에서 우리 회사의 기준인 토익 800점이 안 되면 일단 접수가 불가합니다. 서류까지는 받을 수 있으나
서류도 800점 이하는 접수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미리 사전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점 이하인 사람들도 넣기도 하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걸러내는 거죠.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류 면접에서 탈락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뭐 2차 면접, 3차 면접에 오세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NDA는 지금 NDA 가기 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DA도 아니고요, NDA입니다. 예. 근데 지금 프리-NDA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좀 당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또 어떻게 NDA에서 FDA 쪽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허가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FDA 전 부국장이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중에서도 소통이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약간 조금 읽으면서 약간 순간 이게 조금 뭔지 좀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FDA와 소통이라고 언급했다. 늦어도 임상 초기부터 임상 설계 등과 관련된 FDA와 소통하는 것이 신약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신약 개발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임상 초기부터 이 임상이 되면서 계속 과정을 FDA에게 보고도 하고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높다 안 된다 라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근무했고 임상양리학국에서 근무했고 뭐 어쩌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지표는 무엇인가요? 라고 또 질문했는데 FD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지표는 적응증마다 다르다. 회사가 임상시험 시행하기 전에 초기 임상 단계에서 이건 아까 똑같네요. 예. 평가 지표를 정하고 FDA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DA와 너가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보고하고 동의받고 보고하고 동의받고 너 항상 나랑 한 몸이 되어야 돼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미팅, 이제 서면 뭐 대면 미팅, 뭐 이제 직접 미팅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여기도 이제 FDA실 제출하기 전에 자료상 혹시 부족한 것이 있어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의 데이터 형식을 FDA 제출하는지 FDA 확인하는 회의다. 프리-NDA.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등록자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고요. 음성회의도 될 수 있고 예비 답변서 뭐 문서로 주고받을 똑같은 얘기고요. 서면심사에서 부정적 평가 나오면 FDA 허가가 어려운가? 자, 서면심사나 대면 미팅과 상관없이 프리-NDA 미팅 목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NDA 미팅에서 FDA 심사관들이 임상 결과를 자세히 심사하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NDA 등록 절차에 충분한지를 의논한다.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서 등록 절차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보완 자료가 필요한지 의논된다. 그러니까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이제 보완하는 거죠. 최근 신약 허가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리보세라립이란 약이 지금 계속 프리-NDA를 했고 좋은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 약에 대해서 NDA에서 지금 프리-NDA 미팅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보완 자료에 대해서 보충되는 결과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보충되는 뭐 내용이 나오거나 해서 NDA로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NDA 넘어가서 FDA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2년 동안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선양낭성암 지금 2년째 뭐 했고 근데 이걸 또 올해 안에 또 하겠다 했는데 올해 안에는 무조건 하겠다는 말이 올해 안은 무조건 하겠다. 지금까지 미뤄진 걸 다 주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왜 좀 안 하냐. 근데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NDA도 쉽지가 않고 FDA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안 자료나 서류 제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내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더 완벽하게 해서 내는 게 낫겠다라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좀 요거 이제 좀 약간 리프레시 하겠습니다. 리버세라이를 보면 계속 유럽 종양학회 계속 지금 에스모에 대해서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엠바고까지 할 정도로 에스모가 아니면 안 된다. 항상 에스모에서 지금 발표하라고. 그래서 뭔가 이 유럽 쪽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유럽 식품의약청에 EMA에다가 좀 뭔가 출하를 하는 게 좀 어떻겠냐. 셀트리온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유럽에 먼저 승인이 됐죠. 미국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그냥 별로 의미가 없다. 변이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럽 식품의약청에서 조금 약간 러프하게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넓게 일단 셀트리온이 약이 나오면 우선 유럽을 먼저 노크를 합니다. 유럽에 열어주면 그러고 나서 미국에다가 하게 되면 그럼 유럽에서 팔면서 돈을 벌고 또 계속 투자를 해서 또 미국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셀트리온 보면요. 근데 왜 지금 이 HLB는 유럽 종양학회에다가는 발표하고 유럽에는 식품의약청에는 지금 뭐 이런 관련된 어떤 신청을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왜 그런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FDA 얘기 들어보면 계속 논의를 하고 미국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 종양학회에 발표를 안 합니다. 그렇죠? ASCO 미국 종양학회에서 HLB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FDA와 지금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걸까요? 리버세라립이? 그 부분이 또 이상한 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뭐지? 왜 미국 쪽은 접촉 안 하지? 근데 문제는 또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버세라립이. 그쵸? 그럼 중국하고 미국도 되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 뭐 정보 분야도 그렇고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분야도 그렇고 모든 뭐 무역 분야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앙숙인데 이 리버세라립이 지금 중국과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주겠느냐 쉽지가 않겠다는 거죠. 이것 또한 또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병용한 약도 중국의 약이고 항서제약도 중국 제약사고 그러니까 미국 제약사랑 미국에 있는 약과 협업을 했으면 리버세라립이 그럼 FDA와 좀 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됐겠죠. 근데 고집스럽게 FDA만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지 우리나라 왜 안 하지? 우리나라 간암 환자 체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75,000명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국내 암 발생률 순위 6위입니다. 그러면 이 간암이 지금 이렇게 됐으면 그럼 우리나라 식약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럼 승인 레키로나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먼저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 식약처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약이라면 이렇게 효과가 높고 치료가 빨리 된다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 간암 환자들이 이렇게 75,000명이나 있고 뭐 다양한 암들 지금까지 리버세라립이 그렇게 약이 좋다면 지금 중국에서도 그 약이 판매가 되고 지금 치료가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 생각은. 간암 국내 암 사망률은 2위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 살고 싶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이런 상태에서 간암 걸려서 죽을 바야 10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리버세라립 약을 먹고 빨리 병을 낫겠다는 거죠.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법 치료제가 제한되고 있고 정부의 관심 지원은 뭐 시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어디 블로그를 내용에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지금 이 HLB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저도 약간 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계속 하지? 제가 CEO라면 이렇게 단계별로 밟고 나가서 돈을 먼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늘 말하지만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만든 기업을 제가 돈을 벌게 해서 빨리 부를 일으켜서 기업을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확대되고 확장하고 나중에 삼성전자처럼 되는 게 CEO로서는 과제겠죠. 예, 목표고요. 예. 근데 그 중간 단계 하나하나 단계를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 국내 단계도 안 하고요. 유럽도 안 하고 무조건 미국. 뭐 그럴 거면 한국에 상장시키지 말고 나스닥에 미국에 상장시켜야 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HLB 그리고 리버세라립 또 사왔죠. 자체 개발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될 것 같으니까 사와서 지금 실험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 돈으로 안 한다는 거죠. 예.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준양곤 회장이 HLB 유상증자를 지난번에도 발표했는데 자, 유상증자가 뭡니까? 개념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고 있고 지금 주주님들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100주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투자를 더 해서 여러분에게 10% 20%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 주식을 더 사서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은 얼마입니까? 내가 1000만원 투자했으면 1100만원을 더 100만원을 더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는 게 유상증자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지금 리버세러리 FDA 신청도 하고요. 회사 경영도 하고요. 유상료 뭐 급여도 주고요. 회사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돈 100만원 더 끌어와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유상증자 할 때 내가 주식을 100만원씩 팔고 다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유상증자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럼 결국 내 지분은 똑같은데 주식 수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내 비중이 줄어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양곤 회장의 보유 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는 전체적으로 지분이 HLB 이제 대신에 여러분의 지분은 늘어났죠. 국민들의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10%만큼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든 아니면 내가 1000만원인데 1100만원이 됐든 나의 돈은 더 태웠는데 정작 회장은 CEO는 더 자기 돈을 안 태웠습니다.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난 돈이 없어요. 여러분도 돈이 없잖아요. 뭐 우리는 땅 파서 돈 나옵니까? 저도 돈이 없어요. 뭐 제가 뭐 갑자기 돈이 막 가만히 있어 막 샘솟습니까? 우물에서? 예. 돈이 샘솟는 우물이라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CEO는 그런 결정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다면 본인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선 모랄 해저,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왜 무정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융공학도 주식 이야기 블로그 자료를 보다가 좀 잘 정리도 해놓고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해놓은 것 같아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따로 따와서 하기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제가 요거는 참고를 했다는 거. 요즘에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 표절로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죠. 예,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따왔습니다. 예,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밝히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HLB 생명공학 HLB는 배정 물량 전량 참여 예정이며 최대 물주 중에 진양곤 회장 위원회에서 배정받은 증서에 대해서 참여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 금액이 250억이 넘는 유증금을 감안해서 본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 예. 버거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이 금융공학 블로그가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조금 좀 뭔가 생각을 좀 했는데 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율이 이렇게 낮아진다. 문제는 HLB 생명공학도 지분을 뭐죠? 일부만 참여한다. 맞나요? 이 내용이? 죄송합니다. HLB 생명과학과 HLB 셀은 유상증자 배정 물량에 전량 참여한다고 나와있네요. 요거는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하여튼 진영권 회장이 일부만 참여한다라는 거죠. 이 일부만 참여한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하려고 이 블로그에서 자기도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HLB도 리보세라립을 좋은 약인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사와서 지금 뭔가 지금 실험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하다 라는 판단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다소 뭔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 드는 거죠. 저는 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고집스럽게 자꾸 한 방만 노리고 있느냐 이거죠.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HLB에 몰빵하고 신용 지르고 미수 지른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면 아마 쌍욕을 하겠죠. 이제 댓글이 다다다다 또 달릴 겁니다. 쌍욕을 하겠죠. 예. 근데 이거는 본인들에게 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내가 지금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안 하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내 인생을 걸어서 내가 조금 더 여러분이 이 HLB를 투자해서 2배, 3배, 10배가 된다 한들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불행하다가 괴롭게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HLB 투자 10배 수익 나면 천국 갈 만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마음 상태가 돈이 10억이 20억이 되고 20억이 100억이 된다 해도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한 10억이 사라지면요, 인생이 끝이 날 정도로 괴로워지고 정말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10억이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10배만큼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도 알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또 이번에 오늘도 갑자기 좀 급등했다가 또 갑자기 또 급락했죠. 그럼 오늘도 HLB 막 들어갔다가 뭐 미수 지르고 신용 지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또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 57,000원에 미수 질러서 신용 질러서 하면 20-30%가 또 빠지는 거거든요. 예. 정작 본인 CEO는 유상증자를 전액 참여하지도 않는데 이거 또 들어갔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샀으면 유상증자 하면 또 유상증자 값 나중에 나오고 할인받아서 또 주식 투자를 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와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전에는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노터스 같은 종목도 결국에는 무증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됐거든요. 43,000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5,900원입니다. 인생을 여기 걸었다면 지금 인생이 없는 거죠. 다 녹아버렸을 겁니다. 네. 노터스가 무상증자를 7주를 주든 10주를 주든 100주를 주든 회사의 재무제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자본금만 바뀐 거거든요. 근데 10배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회사의 매출이 10배가 안 올랐고 영업이익이 10배 안 올랐는데 앞으로 10배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데, 예, 뭐가 그냥 장난치고 그냥 투기적으로 그냥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꺼지고 나자 튤립 버블처럼 비트코인이 몇만 불 갔다가 지금 2만 불 된 것처럼 그냥 거품이 사라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 HLB도 지금 당장 약이 나온다는 게 아닌 거죠. 리버세라립이 지금 바로 당장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냥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글로벌 테라피틱스, 노터스 이렇게 지금 기업을 문어발처럼 벌려놓고 결국 약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당장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FDA 승인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FDA 승인 받으면 당연히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지금 과정을 봤을 때
미국의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 우리나라 약들이 다이렉트로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그런 내용, 이런 것들 오랜 기간 동안 모니터링 했을 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FDA 받는 경우 굉장히 작거든요.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럼 엄청난 돈이 또 앞으로 들어갈 거고, 더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계속 유상증자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급등했을 때는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만들고, 또 주가가 빠지면 또 사는 이런 전략이 더 HLB에게 또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HLB를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이게 맞다, 이게 그러면 상장 폐지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 회사는 적자를 계속 유지하다가 뭐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리버세라립은 가짜 약인가요? 과거에 우리가 나왔던 뭐 코롱 티슈진 같이 뭐 국내 식약처에서 뭐 암 발암 물질이 나올 거나 뭐 취소되고 그런 식으로 가진 않겠죠. 네. 이런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내가 투자하는 투자 자금 관리도 잘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내용을 코멘트 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뭐 단순히 그냥 HLB를 까고 리버세라를 까고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찬물을 끼얹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나면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짚어야 될 건 짚어가면서 너무 또 큰 손실을 보고 아픔을 잘 모르고 그냥 리버세라립 FDA 신청하면 성인되는 줄만 알고 잘못된 판단으로 또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분들, 그냥 내 아들 뭐 대학 학자금, 뭐 앞으로 미래의 노후 자금을 다 여기다 올인했는데 잘못될까봐, 저는 이제 그런 정말 소중한 자금이 나중에 크게 잘못되는 경우로 갔을 때, 리스크 관리를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좀 사전에 좀 걸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게 잘 되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인데, 내 노후 자금이 지금 1억 있는데 1억이 10억 된다고 내 노후가 휘황찬란하고 완전히 장밋빛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노후 자금 1억이 없어졌을 때는, 반토막 났을 때는 내 인생이 거의 사라지는 것 같이 괴로움이 느껴지는 게, 그 남은 10년 20년 동안 소득도 없고 1억으로 살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이 됐을 때 그 겪는 고통은 실로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단순히 탐욕적으로 그냥 이슈만 보고 앞면에 있는 내용만 보시고 무리하게는 절대 하시지 마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고요. 너무 안티적인 어떤 욕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라고 제가 드리는 내용이지 뭐 이게 안 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HLB가 망해라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런 항상 양면이 있으니까요. 부정적인 면도 알고 긍정적인 면도 알고 같이 병행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